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한나땡. 그동안 박지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땡이다.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좋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우상호 전 의원이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BS 나와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두 가지 확실한 차별화를 했다. 이건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 원래 한나땡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다음 대선에 위협적이다. 원래는 한 전 위원장이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저렇게 차별화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 고민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을 당대표 시켜주면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되고 있는 거고 용사는 싫어하겠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걱정된다.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 이야기고 뭐 일부 이야기지만 근데 정말 이 민주당이 걱정될까? 라는 물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네. 감각이 살아있어요. 저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네. 그냥 뭐 또 대명 어차피 뭐 대선 후보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한나땡 지금 말은 그 한나땡 하는데 박지원이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요번에 한동훈 전당대회 떨어질 거다. 네. 자기 처음에는 뭐 나경원이 될 거다 그러다가 네. 또 이제 원희룡이 나오니까 뭐 또 얘기가 좀 이상하게 또 바뀌어요. 그죠? 근데 한동훈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일관되게 박지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박지원이 그 이쪽 판세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네.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사항을. 그리고 또 박지원이 한동훈이 되면 우리는 땡큐다 한나땡을 외치고 있는데 박지원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가 앞으로 정치 구단이 되고 박지원은 구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겉으로는 뭐 아유 한나땡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즉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사실 그동안 이 유권자들이나 중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좀 불만과 어떤 좀 비판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동훈 후보라는 어떤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돼 버린다면 오히려 이제 이야기했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형성했던 대선 연합 이게 만약에 다시금 작동을 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이 선거라는 게 중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중도 영역을 확장하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동안 윤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이유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라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재명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표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윤 대통령만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선을 그어야 된다. 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결국 이제 윤 대통령 투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2년간 그렇게 해서 뽑아줬던 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드시지 않은 거예요. 하는 일 자체가. 왜 내가 선정했던 기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표로 보면요. 한 10% 정도 그 분들이 여기서 이탈했습니다.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의 중에서 10% 정도. 10% 정도가 여론조사를 보면 이탈했어요. 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아니 공정과 정의 이야기했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이야기들. 또 왜 자신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엄격하지 못하냐? 저 조국이 탈탈 다 털었는데 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밀는 것 같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죠. 예. 이제 이거를 한동훈 당시 후보가 선거 때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용산도 정말 이 전 국면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윤 대통령이 뽑혔으며 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실망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게 말씀드린 게 그게 원인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뭐죠? 뭔가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혼자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어떤 후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극복해 줄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대표가 돼야지만이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내고 정말 대한민국에 그래도 개혁을 이뤄냈던 대통령. 그다음에 다시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나면 네. 그 뒤에 올 수 있는 보복과 수사 여러분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가장 그 확실한 길은요. 정권 재창출입니다. 네. 정권 재창출. 되게 말이죠. 퇴임 후에 불행해지는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네. 퇴임 후에. 뭐 행복했던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창출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그 4년 조금 거쳤지만 네. 거기도 뭐 아주 심하게 뭐 저 당한 그렇죠. 일도 그런 거 네. 없잖아요. 네. 문재인 때 와서 당했죠. 예, 문재인 때 가서 당한 거 아닙니까? 한 턴 건너뛰고 이제 당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거를 정권 재창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노무현 임기 초에 대북 뭐 송금 네. 이 문제로 그 저 굉장히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네. 뭐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네. 정권 재창출입니다. 네. 정권 재창출.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에 공통점이 있다라면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서로 생각이 달라버리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지금 저쪽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구속되고 하면 뭐 다시 대통령 지지율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혹시나 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스스로 공부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딴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네. 내 성적이 돋보이는 올라가는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이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점수를 90점 이상 올려야 돼요.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네. 자꾸 근데 상대방만 생각해요. 이재명 구속만 생각하고 조국 구속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뭐 하는지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이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내 공부만 신경 쓰거든요.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혹시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 안 하고 쟤 지금 곧 공부 놀고 있지? 이재명이 놀고 있지?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좀 하자. 같이 공부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이건데 이걸 마치 뭐 우리 내부에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목표는 같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목표는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제일 잘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걸 보면 저희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정치 논평을 잘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어벤져스 구독자님이 대한민국 상위 1% 정치평론가십니다. 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요. 바로 민주당은 겁이 납니다. 왜냐? 민주당은요. 딴 거 안 봐요. 오로지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새 상품인 줄 알아요. 헷갈리게. 이제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막 하면 저 동네가 좀 새 상품을 내는 모양이네. 왜냐 민주당 제품은 계속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팔던 거 먼지 있는 거 먼지 털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고 반은 썩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품을 사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러면 이쪽은 상품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포장도 만들고 해야지만 국민들이 눈길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찬스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성공적으로 잡은 그런 나라고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래서. 근데 이 산업화라고 하는 담론, 이 서사는 주로 이제 보수정당에게 있었고 이 민주화 그 서사는 민주당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거의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훨씬 더 민주적인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난다면 네. 그럼 민주정당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이재명 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했을 때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낫네. 국민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요. 이게 바로 차기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네.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기억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상대방 코끼리라는 게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면 자꾸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자꾸 이재명 조국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놔두세요. 법원에 맡겨두면 됩니다. 법원에 맡겨두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만약에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면 저쪽에서 대체 상품을 낼 겁니다. 새로운 인물을 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확 쏠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만 구속되기다 바라다 보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 사람들이 확 쏠려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지 하나도 안 변하고 어차피 쟤네들만 구속되면 우리 올라가게 돼 있어. 우리 안 해도 돼. 우리 뭐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뭐 제2부속실을 만들지도 말고 뭐 계속 가 그냥 고해. 그러면 전만만 구속되면 다 끝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용산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국민들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요, 그 다 아십니다. 너네도 안 바뀌었잖아. 너네도 안 바뀌었어. 선택할 줄 아나. 자, 그러면 이쪽에 새로운 상품을 내면 오히려 그쪽에다 더 눈길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꾸 이재명만 구속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패착이다.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당신은 뭘 할 것인지, 우리는 뭘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화하고 해야지만이 국민들로서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